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자랑해왔던 강조해왔던 일본과의 관계, 네. 일본과의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가고 있고 좋아지고 있다. 전임 정부에서 못했던 것들을 네. 이루고 있다. 이렇게 선전하고 있던데 일본의 지렛대 뭐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전임 정부에서 못했던 일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북일 간에 접촉을 하고 정상회담까지 하겠다 그러는데 네. 지금 우리 정부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이야기는 작년부터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보도가 정부는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입장인지 우리 국민들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기시다는 작년에 한 6, 7, 8, 9 이 무렵부터 계속 김정은한테 정상회담 하자는 메시지를 던졌어요.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지금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유추해 보건대 지금까지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본 외교를 했던 그 정책이나 태도를 본다면은 네. 뭐 우리 일본 관련된 외교관들이 상황을 파악해 보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일본은 그거에 대해서 핵심적인 정보는 주지 않고 뭐 그냥 별 의미 없는 그런 정보들만 줬겠죠. 그리고 네. 그런 것들을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을 거고,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거기에서 우리 국가 이익을 가지고 한반도의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배제되고 북한하고 일본하고 정상회담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가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별다른 생각을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북일 관계가 이제 결심만 하면 정상회담이 된다는 수준까지 지금 와버렸고요. 네. 그래서 아베는 그 서울을 기시다 총리는 그 3월달에 서울을 와서 그런 문제들을 완전히 다 매듭을 지을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고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 본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혀 불편하지 않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될 여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뭐 거의 일방적 통보 비슷한 그런 수준으로 기시다는 대할 거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본을 일본을 지렛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태평양으로 나가거나 세계로 나간다는 것은 일본이 한국을 완전히 한국에 대해서 그냥 없는 존재로 생각하고 북한에 접근하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가 네. 무슨 지금 일본을 지렛대로 쓰고 있습니까? 일본한테 완전 개무시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외교를 통해서 우리의 네. 국익을 챙기고 우리의 이제 안전과 평화를 네. 챙기는 그런 외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못 봤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도 보기 힘들다 이런 건가요? 우리 지금 정부의 외교로서는 외교 방침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부 외교가 네. 이제 우리 국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국과의 동맹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일본하고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네. 일본하고도 우리가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중국, 러시아하고도 노력하면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 외교를 펼쳐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정부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중국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중국하고는 완전히 탈냉전에 최선봉에 서가지고 탈냉전이 아니라 탈중국의 최선봉에 서가지고 예. 중국 때리기를 그렇게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중국에서 다른 나라에 대해서 취했던 것과 그 동일한 조치로서 네. 한국에 대한 단체 관광 허용 비자를 발부해 주겠다 하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또 어땠어요? 자신들이 가장 앞장서 가지고 강경하게 탈중국 노선을 취한 결과 네. 중국이 결국은 무릎 꿇고 들어왔다. 뭐 이런 식으로 인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 중국은 어떻게 한국을 취하고 있나요?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없는 뭐 다시 말하면은 개의 무시 네.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지금 한국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국은 주머니 속에 있는 복근 콩 정도로 네. 언제든지 꺼내서 먹을 수 있는 복근 콩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북한은 그냥 주적이라고 당당하게 선언해버리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런 식의 외교를 해서 동북아에서 완전히 구석에 몰려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게 지난 몇 년 동안에 윤석열 정부가 취해왔던 외교 정책의 결과입니다. 네. 우리가 우리 역사상 정말로 이런 식의 마치 우리가 지난번에 아시안컵 축구에서 우리가 정말 유효 슈팅 한 번도 날려보지 못한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패배를 겪었던 것과 거의 비슷하게 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우리 노태우 정부 시절 때부터 북방외교 펼칠 때요. 아하. 우리가 지금 이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조차도 제가 말하지 않았으니까 박근혜 그러게요. 대통령은 천안문 광장에 섰어요. 그런데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그 뒤에 또 미국 가가지고 일본의 어떤 그 아베 공장에 놀아나가지고 바로 또 꼬리 내려버리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우리 지금 돌이켜 본다면은 그런 우리 외교의 역사 속에서 볼 때 정말 이런 모든 나라들로부터 주변의 모든 나라들로부터 네. 이렇게 개무시 당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눈 떠보니까 선진국이야 그런 말을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눈 떠보니까 우리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다. 추락하고 있다. 네. 자, 저희 댓글 보니까 일본 그러니까 군마현 조선인 추도비는 왜 철거한 건가요?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계신데 참 글쎄요. 이게 우리가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과거에 있어서 정확히 직시하고 성찰하는 모습을 일본이 좀 보여야 되고 그 방향으로 가야지 미래가 있는 것인데 이 추도비가 철거가 됐고 좀 보니까 구글 지도에서 삭제가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위에 사후의 상황도 진행이 됐더라고요. 이제 콘크리트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서 수북히 쌓여있던 이런 모습들. 네. 글쎄요. 기억, 반성 그리고 우호라는 그런 문구가 적힌 금속판. 네. 또 조선인에게 큰 손해와 고통을 준 역사의 사실을 깊이 반성.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 이런 결의를 표명한다는 이 금속재 비문. 글쎄요. 그 과거의 이게 상처, 이제 사라지게 된 거죠. 네, 과거의 상처, 아픔을 기억하는 것이 반성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반성의 출발은 과거의 상처, 아픔에 대한 기억에서부터 반성을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일본이 저런 조선인 추모비, 군마현 조선인 추모비에 대해서 우리 그 시청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이런 추모비들을 이렇게 저런 어떤 시멘트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거는 반성하지 않는 일본을 한국 윤석열 정부가 인정해줬다는 자신감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교과서에서 심지어 국방백서에서도 뭐 독도 표기 같은 것들이 굉장히 애매하게 바뀐다거나 뭐 지금 독도 영토에 대해서 우리 그 영토에 대한 우리 정부의 영토 소유권 주장조차도 지금 흐물흐물 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 대해서 아주 친일하고 있는 그런 정부이기 때문에 그래 뭐 독도도 독도를 지켜야겠다는 그런 의지도 없는 정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이제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가지고 이거를 국제적으로 분쟁화시키려는 작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 각종 표기, 심지어 국방부에서 비롯한 모든 표기에서조차 독도에 대한 우리 의지들을 약화시키는 것들을 일본한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일본 너희들이 독도 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 끌고 가라는 것들을 우리의 그 약점을 일본한테 보여주고 이건 결과적으로 부추기는 거나 다름없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일본이 저 군마현에서 조선인 추모비를 저렇게 저런 식으로 시멘트 가루도 파괴시켜 버리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에 취해왔던 일본하고 관계에서 과거사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윤석열 정부는 심지어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대일본 정책조차도 왜곡하지 않습니까? 네.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은 명백하게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대한민국과 일본은 미래로 나간다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김대중 대통령의 대일 외교 정책조차도 완전히 왜곡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과거를 반성한다는 걸 싹 빼버리고 그리고 미래로 나간다는 것이 김대중 대통령의 외교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일본하고 미래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과거에 대한 일본의 반성은 윤석열 정부는 반성 없는 일본을 윤석열 정부는 용인했다고 일본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기억을 통해서 과거를 반성해 나가야겠다는 일본의 과거사 반성의 상징이 되는 조선인 추모비를 저런 식으로 허물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저희가 참 우리 정부의 외교부터 지금 남북 관계의 상황까지 다 짚어봤고 트럼프 시대에 우리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까지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자, 처장님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준비한 말씀이 있다면. 준비한 이야기는 아까 서두에 신동엽 시인의 범은 시로서다 했고요.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 즉흥적으로 또 이야기를 드려야죠. 오늘 또 이제 지금 우리 주변 남북 관계를 비롯한 일본, 미국, 유럽 막 이런 굉장히 안보 정세, 국제 정세가 불확실하고 또 한편으로 불안정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국제 정세라든가 이런 불확실한 안보 상황에 대해서 또 평화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국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더 나은 우리 국민들의 행복한 어떤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거든요. 그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이런 안보라든가 어떤 평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그 귀결점은 우리 국민들의 일상에서 행복한 삶입니다. 평화로운 삶입니다. 그런 게 지금 이제 자꾸 무너질 것 같다는 네. 그런 불안감이 제 마음속에 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또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계속 한번 짚어봤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이제 제가 신동엽 시인의 보문이라는 시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그 시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 우리가 그 꿈꾸는 그 봄의 그 너그럽고 아름다운 그 눈짓은 우리가 내딛고 있는 이 아름다운 논밭에서부터 싹 트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내딛고 있는 아름다운 논밭을 갖고 나갈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월 총선에서 우리의 그 논밭을 잘 가꾸어 가지고 그 너그럽고 따뜻한 그 봄의 눈빛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일상의 행복입니다. 그 일상의 행복을 키워 나가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간절하게 절실하게 말씀드립니다.